네. 고리 A, 그쵸, 고리 그쵸. B 그 사이의 틈을 카시니 틈이라고 불러요. 지구의 초창기 모습이랑 비슷해요. 타이탄 관측을 하기 위해서 궤도를 변경해서 토성까지만 가고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요. 토성 고리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흥미진진해요.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질문과 태양계 형성 이론과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칼세이건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이미영입니다. 이명현입니다. 오늘은 8장 카시니의 희생이라는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절반도 넘었어요. 저희. 네. 13장까지 있는데 드디어 8장. 네, 그러네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챕터는 보면은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천문학이라든가 뭐 우주항공학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토성계를 탐사했다라는 카시니 하이언스호가 주인공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97년에 발사가 됐고 2004년에 토성 궤도에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토성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도 했고 토성 주위를 돌면서 이제 탐사를 하다가 2017년에 이제 임무 종료 후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표현했고 희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 우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카시니라는 토성 탐사선이에요. 근데 카시니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카시니는 원래 이태리 쪽에서 나왔던 출신의 천문학자인데 프랑스에 와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 천문대 대장도 하고 그런데 왜 카시니호가 붙었냐면 그 토성의 고리를 보면 고리가 이제 뭐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가 이렇게 완전히 원반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고리 A, 고리 B 그 사이의 틈을 카시니 틈이라고 불러요. 카시니가 이제 그 틈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시니의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탐사선 같은 걸 보낼 때 거기에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천체라든가 이런 거에 기여했던 천문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시니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카시니라는 탐사선은 토성 근처에 가서 토성 주위를 막 돌면서 토성 자체도 그렇고 토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하는 탐사선인데 이 카시니 탐사선 안에 하이언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또 작은 탐사선을 품고 갔어요. 그럼 하이언스는 왜 붙었느냐 이름이 뭔가 기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토성의 고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만든 망원경을 봤거든요. 근데 막 성능이 조금 부족해서 토성의 고리를 보긴 봤어요. 근데 마침 토성의 고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약간 누우면 또 이렇게 보이는데 타원형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보이면 옆으로 누워서 보이면서 얘가 그 분해능이 안 좋으니까 혹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옆으로 귀처럼 생겼죠. 위성인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약간 뭉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처럼 혹처럼. 저는 처음에 토성 망원경으로 봤을 때 눈동자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걸 이제 하이언스라는 천문학자가 조금 더 좋은 망원경 이제 후대에 보니까 이게 고리더라. 그걸 알았고 카시니는 그 사이의 틈까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시니 하이언스호인데 가서 토성에 대해서 또 토성의 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견을 했죠. 그랬는데 이 하이언스호는 특별히 타이탄이라고 하는 탐사선에 착륙을 시키는 임무를 가졌어요.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근데 이 타이탄은 굉장히 중요한 토성의 위성이에요. 커요. 그리고 대기를 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위성이에요. 달에 공기가 없잖아요. 타이탄에 이제 굉장히 두꺼운 대기가 있는데 얘를 보니까 지구의 초창기 모습이랑 비슷해요. 메탄가스 많고 암모니아 많고 그래서 지구의 초창기 모습을 본다고 하는 천문학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기 생명체 발현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착륙시키면서 많은 걸 발견한 거죠. 근데 타이탄은 사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원래 보이저 1호가 그 토성이 가고 저기 천왕수 해양수까지도 원래 가는 거였는데 타이탄 관측을 하기 위해서 궤도를 변경해서 토성까지만 가고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성인 거죠.
네. 그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조금 새롭기도 하고 뭐 아무튼 주워 들어서 듣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모르는, 특히 영화 같은 데에 많이 나오는 중력도움이라던가 네, 맞아요.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이 네, 나오죠. 로슈 한개 뭐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카시니는 그렇게 돌다가 아까 자살, 네. 희생, 네. 얘를 토성에다가 충돌시켜서 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혹시라도 생명체가 있는 다른 토성의 위성들을 오염시켰다. 그리고 이제 충격하면 충격파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토성의 대기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물리적인 상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염 아니에요? 근데 타버리니까. 그럼 이제 타서 네. 원소 단위로 가버리면 상관없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한 거였고요. 여기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쉬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그 한 덩어리의 천체와 한 천체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간의 중력의 영향이 커지겠죠. 네. 그러면 서로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리게 되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균등하면 서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좀 크고 하나가 작으면 이게 점점 가까이 오다 보면 어느 선까지는 자기의 원래 모양을 지키겠지만 어느 선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 중력이 너무 커져서 얘가 네. 깨져버리는 거죠. 네. 그런 한계를 노시 한계라고 불러요. 네. 왜 근데 노시 한계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그 고리 때문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리가 있는데 네. 고리는 지금 파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노시 한계라든가 이런 거랑 해서 설명해 보려고 해서 나왔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력을 위해서 도는 네. 스윙 바이, 네, 네. 뭐 플라이 바이 네. 이렇게 부르는 영화에서 건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이게 그 지구에서 이제 그 우주 탐사선이나 로켓을 네. 발사를 하면 네. 일단 지구 표면의 탈출 속도보다는 커야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우리가 연료를 막 넣어가지고 얘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면 우주 공간은 이제 뭐 별 다른 그 밀도가 굉장히 낮은 곳이니까 얘가 여기서 지구에서 밀어 올린 그 관성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를 줄이거나 높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연료를 많이 같으면 네. 뭐 분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달이라든가 지구라든가 또는 뭐 토성이라든가 목성 같은 천체가 자기가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돌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돌면서 나가는 쪽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돌고 있는 회전력이고 이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여기서 에너지를 얻어요. 네. 그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줄이려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얘가 나가는 방향 줄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킹을 거는 거죠. 그런 걸 스윙 바이라고 해서 네. 속도를 높이거나 줄일 때 어떤 천체 주위를 돌게 하는 거죠. 네. 이거 지난번에 잠깐 아마 한 번 더 설명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제 여기서 키워드를 몇 개 골라가지고 또 얘기를 한번 네. 해볼게요. 우선 토성의 고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주 탐사가 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인가 라는 거랑, 또 하나는 이 코스모스 사실은 80년대 시리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잊혀진 과학자 같은, 맞아요. 네. 처음에 제가 이 책 그 코스모스 읽을 때 되게 방해되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유명한 과학자들만 과학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도와준 사람 혹은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을 계속 꺼내서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들 네, 특히나.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토성의 고리는 대체 왜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 이외에. 그렇죠. 일단 예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미영님도 전에 우리 소백산 갔었는가요? 거기서 토성 고리 처음 봤다 그랬나요? 네, 그죠? 네. 이게 그 망원경, 작은 망원경을 사서 볼 때 네. 제일 압도하는 건 달이에요. 거기는 크레이터. 네, 그거 뭐 맞아요. 압도하고 네, 정말 맞아요. 밝고 이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꽂히는 게 토성이거든요. 진짜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 사실 막 이만하게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네. 뭐 이거 귀엽게, 귀엽게. 요만하게. 그런데 고리가 땡그랗게 있어요. 너무 예쁘고 앙증맞고. 그게 또 조금 더 열심히 보면 그게 3D로 보이는 게 신기해요. 잘 보면 막 네. 이렇게 보이고 그 입체적으로 보이고 막 입체적으로, 이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고리가 일단 예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전 우주에서 네. 고리를 가지고 있는 천체가 토성이 유일했어요. 저 전 우주요? 태양계도 전체 아니고? 우주예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태양계 바깥은 고리 같은 거 분해해서 볼 그렇죠. 안 정도 그게 보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시험 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뭐 전 우주라고 했는지 우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토성 입장에서 섭섭해졌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아마추어 천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네.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과학자들도 근데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이게 있다고 믿는 근거라는 게 사실 되게 빈약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또 두 번째 샘플이 없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성의 고리는 그 당시에 쟁점이 이런 거죠. 왜 토성에만 고리가 있을까? 목성에는 왜 없지? 지구에는 왜 없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이 토성에만 있다면 전 우주의 토성에만 있는 우리는 보편적인 뭐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토성에만 특별할까? 특별하게 고리가 있을까? 이거를 해명하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샘플이 생기면 네. 세 번째 생기면 왜 모든 것들은 고리가 있어야만 될까? 아하. 그리고 왜 토성에는 지금 있고 지구에는 지금 없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고리가 이제 발견이 되고는 그런 식으로 흐르다가 네. 목성에서 고리가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기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이저가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러니까 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다 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밀도라든가 이런 거는 토성을 따라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모든 이제 그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은 이게 이제 겉에가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또 바깥이니까 추우니까 얼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대 기체 행성들이에요. 네. 그러면 거대 기체 행성은 전부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거 변해가는 거 재밌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떤 게 따라가냐면 태양계 형성 이론을 세울 때 거대 기체 행성들은 고리를 갖도록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 이론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관측 결과로. 네. 그러니까 토성에만 생기게 하는 형성 이론이 있어야 됐죠.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면 네. 그러면 왜 지구에는 없고 작은 애들은 없고 큰 애들은 있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행성 같은데 고리가 있는 애가 생겨. 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고 있어? 아니 왜 소행성 같은 작은 애도 고리가 있지? 왜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할 수 있는 역학적인 뭔가 안정 이렇게 되는 궤도, 네, 네. 로슈 한계 같은 이런 걸 도입해서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질문이 남죠. 네. 화성에는 왜 없어? 그러니까. 지구에는 왜 없어? 근데 얼마 전에 네. 화성을 돌고 있는 돌덩어리가 있는데 네. 걔의 궤도를 보니까 화성은 한때 고리를 가졌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도 있었겠네? 그럼 지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네. 고리의 수명은 얼마일까? 그러면 지금 토성에 고리가 있어요. 네. 얘는 토성이 생길 때 처음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하고 토성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냐? 아닐 아니라는 수도 거죠. 있겠네.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만드는 건데 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의 토성의 고리는 네. 만들어지는 중일까 없어지는 중일까? 그러니까 이게 토성 고리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흥미진진해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질문과 태양계 형성 이론과 이런 걸 던지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토성의 고리는 네. 없어져 가고 있는 중. 어. 그러면 얘네들은 유한한 시간을 가진 거죠. 네. 그러면 지구는 한때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겠네요. 화성에 이제 돌덩어리 남아 있는 것도 한때 있었는데 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모든 시간대별로 형성 이론이나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니까 토성 고리 하나 얘기했지만 태양계 네. 형성 이론을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모형이 만들도록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네. 토성의 고리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렇구나. 네. 갑자기 두 번째 질문 하려고 그랬던 우주 탐사 현재 같은 시기에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냉전 시기의 우주 탐사 같은 경우에라든 맞아요. 거는 그게 되게 명확하게 있었잖아요. 네, 그 체제 경제. 네. 뭔가 되게 이상한 짓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에서도 우주 탐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또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런 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고 네. 어떤 합의가 필요한 그쵸? 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과학자 한 사람이 호기심으로 뚝딱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과학자들의 아주 근원적인 관심은 그냥 호기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좋은 말로 기원에 대한 탐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보편적으로 있는 걸 네. 과학자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이 이제 대리해서 대표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뭐 지금 고리에 대한 얘기처럼 네. 일반인들에게 들려주고 네. 그걸 공유하는 거죠. 인류의 네. 지적 유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우주 탐사는 모든 것에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과학 탐사, 우주 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약간의 희생을 치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에 한적해 있다면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작년에 그 개기일식 보러 간 김에 거기가 이제 라세레나라는 칠레 도시였는데 거기에 그 GMT라는 네. 거대 마젤란 네, 망원경, 거대 마젤란 망원경. 네, 뭐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서 기회가 돼서 거기 구경을 선생님이 시켜주셔서 다른 선생님이 시켜주셔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럽에서 만든 그 망원경 사이트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뭐죠? 그 무슨 아무튼 또 다른 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만들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 하는 정말 되게 쓸데없는 가장 커다란 이 프로젝트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상상을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겠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여러 천문학자라던가 이제 이 앤드류 얀도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같은 시기에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죽고 사는 문제인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문제가 있는데 뭐 그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어쨌든 하는 게 물론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재원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네, 네. 과거에서부터 축적된 것 때문에 현재 맞아요.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를 만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아, 네. 그런데 이걸 퉁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계속 사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뭐 대부분의 망원경들이 다 멈춰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모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관측 그 기기를 돌리려 그러면 엔지니어부터 뭐 해서 지금 제안서 받는 것도 다 1년이 미뤄졌고요. 그리고 그에 덩달아서 박사학위도 다 1년씩 늦춰졌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반영이 되게 되고 있군요. 현재가 미래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의도하지 않고 자발적이지 않지만 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죠.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찍고 있는 시점에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논문 투고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자 하는 캠페인을 벌여요. 오늘 하루는 그걸 생각하자.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인데 네. 이런 식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네. 뭐 박사님이 가끔씩 얘기하시는 아무리 미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모두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 거 네,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 앤드류얀 혹은 칼 세이건도 했던 그 코스모스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다라는 잊혀진 과학자를 기억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정인경 선생님 책이었던 그 모든 일을 위한 과학사 네, 강의 네. 거기에도 저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어떤 기술은 정말 이 사람 이렇게 알려진 사람만이 그거를 발명했을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철공소 직원, 인쇄공 뭐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요. 같이 해왔던 게 거기에서 이렇게 탁 같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뭐 감동과 제가 얻는 통찰, 성찰 같은 건 있겠지만 실제로 과학이나 인류 발전에도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코스모스 1980년과 2014년 다큐와 지금 2020년 코스모스 이어지는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980년판 코스모스 책에도 보면 네. 당시에 그냥 뭐 당연히 이 사람이 이거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복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뭐 허블이란 분인데 허블 법칙도 있잖아요. 네. 우주 팽창을 처음 발견한 허블인데 사실 논문을 보면 허블 앤 휴메이슨, 휴메이슨 앤 허블 이렇게 해서 시리즈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 휴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천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데 휴메이슨을 그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를 끌어내요. 되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항상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도 후대에 전해질 때는 단순화되고 우리가 기억하고 하기에는 항상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신격화되고 신화화되고 네,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동적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전통이 있고요. 2014년 다큐멘터리에 오게 되면 훨씬 더 그거를 더 부각해서 그 허블 이전에 어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거나 이렇게 한 리비트라는 그 여성 과학자, 그 당시에 과학자로 부르지도 않았던 네. 그런 사람을 더 원리로 가서 끄집어내거든요. 그런 식의 전통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프 우리가 한창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물론 유명하게 알려졌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특히 이번 장에는 사실 이제 우주 탐사를 하잖아요. 네. 우주 탐사하면 뭐 치올로프스키, 뭐 높게 만든 브라운,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 한단 말이에요. 고다드 이런 이름들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잘 그렇구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을 하는 우주공을 한 사람들한테는 네, 네. 이제 시작하는 사람으로.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네. 이런 사람들을 그렇죠. 그리고 끄집어내는 좀 거죠. 특이했던 건 어쨌든 그 러시아의 과학자들 맞아요. 이야기를 미국 사람인데 네. 그걸 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그 예전엔 그 아마 지금도 그런 그 책 좀 읽으신 분인데 두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두문화라는 책이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두 개의 문화가 있는데 하나는 인문학자 문화가 있고 과학자 문화가 있는데 인문학자들은 연력학 제이법칙 모르는 정도로 과학에 무지하고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도 모를 정도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양극화가 심해서 네. 영국이 발전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관료로 있었던 분이라서 양쪽을 다 겹친다고 하지만 과학에 더 방점을 두시는 분이에요. 네. 거기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체제가 소련 교육 체제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그 굉장히 폭정을 했지만 네.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공업을 발달, 그러니까 과학과 공업과 기술이 이제 혼재된 거지만 네. 그것을 통해서 한때 공업화, 과학화를 맞네. 통해서 확 했고 사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나는 그 무렵쯤 되면 네. 로켓 그라는 모든 원료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독일에서 빼가고 그 전쟁 와중에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거고 사실 생각해보면 소련과 미국이 양강 체제를 이끌어서 맞아. 미국은 아폴로 탐사 이쪽 루나 계획으로 경쟁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쪽은 폐쇄된 체제예요. 우리는 또 서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남과 북처럼 네. 한때는 북으로 올라간 문인들에 대한 게 깜깜이었잖아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단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넘어가서 활동한 사람들의 것이 되어야 비로소 한국의 식민지 시대 때 그 그쵸. 문학에 대한 네. 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네. 독립운동도 그렇고. 그렇죠. 네. 모든 게 그런데 네.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부각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리고 소련이 또 지금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초라하게 망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같이 정말 경쟁을 하면서 왔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떠나서라도 그것들은 묻혀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것 쪽에서 먼저 발현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은 단지 과학사적으로 어떤 균형을 맞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비록 알 수 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것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에 우리가 밸류를 줄 수 있다면 네, 네. 그들을 존중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도 항상 리더로서 각광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일하거나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 앤드류아는 이제 그 워낙 칼세경과 더불어서 그런 거에 배려를 많이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앤드류안 자신이 이제 막스주의자였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 그 나이가 많이 먹은 그
막스주의자였던 할머니가 갖고 있는 그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제 막연한 환상과 동경이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네. 어쨌든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네. 이야기겠네요. 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또 한 문장을 제가 만약에 고른다면 이 이야기랑 아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미국은 미국에서의 그 어떤 성과 이게 되게 이랬었는데 여기에 그렇죠. 문장이 이게 있거든요. 인류가 스푸트니크호에서 시작해 카시니호의 자살까지 오면서 우주에서 여러 성과를 거두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60년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코스모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잔뜩 기대하게 만든다. 이거를 저는 골라봤습니다. 아, 네. 시작을 스푸트니크로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보면 뭐 제일 먼저가 되게 많잖아요. 스푸트니크도 그렇고 유리 가가리 제일 먼저 그렇죠. 그렇죠. 여성 그 우주인도 저 먼저 갔죠. 네, 먼저 했고. 사실 루나 계획도 먼저 시작됐는. 그러니까 사실 다 먼저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류의 문화 유산이니까 그런 개념을 굉장히 좀 잘 골라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8장까지 지금 저희가 우리 읽고 있고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이 챕터에서 한 문장을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뭐 저희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럼 네. 다음 편에서 보고요. 네. 구독, 그렇죠. 또 좋아요, 네. 네.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네. 그걸 해주셔야 저희가 네. 무럭무럭 그걸 먹고 그렇죠. 자라서 그렇죠. 더 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